안녕하십니까. 공기택입니다. 오늘 선생님들의 고민을 혹시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줌으로 하는 쌍방향 인터넷 수업. 저도 아주 초보자예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공유하려고요. 요즘 머리 많이 아프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학교도 못 오죠. 또 오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온라인 계약한다고 그러잖아요. 4월 9일 날. 고3, 저는 고3 맡고 있거든요. 고3 세계 수업. 세계 수업을 또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저도 쥐가 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온라인 수업을 한번 쌍방향으로 해봤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구글에서 하는 클래스룸, 그래서 구글 행아웃 미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쌍방향 수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뭐 팀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공부 살짝 해본 바로는 줌이 접근하기 제일 쉬워서 오늘은 줌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쌍방향 수업하는 방법을 선생님들과 한번 알려드리려고, 선생님께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줌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요, 줌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실제로 쌍방향 수업하는 장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수업한 내용들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EBS 온라인 클래스나 또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쌍방향 수업 때 못 들어온 학생들도 나중에 그 동영상을 보고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다 수업을 할 수 있는, 즉 쌍방향도 할 수 있고 일방향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어떻게 만들 건가, 제가 고민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으면 따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줌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별도의 장치는 없습니다. 그냥 노트북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 달린 노트북 하나 하고요. 이렇게 마이크, 좀 성능 좋으라고 마이크 하나 꽂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냐. 처음에요, 온라인에서 줌에 가입하는 방법이죠. 뭐 별거 없어요. 간단해요. 이거 혹시 공유가 되겠죠? 첫 번째 요거 사진을 보면요. 어, 되고 있나요? 요런 줌어스라고 주소창에다 줌어스를 치세요. 그냥 줌어스를 치면 화면이 떠요. 그러면 그 화면의 오른쪽 끝에 보면 리소스라는 게 있고요. 리소스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또 다운로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화면이 뜹니다. 다운로드 센터가 뜨고요. 그래서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화면이 줌 로그인 하러 열리면 로그인을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어디서 로그인을 할 거냐. 저는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제 화면에 이런 내용이 떠요. 요 그림이 떠요. 그 중에서 요 회의를 누르면 지금 선생님들하고 제가 소통하는 이 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건요, 예약이라고 해서 지금 아니고 아이들하고 있잖아요. 1교시하고 3교시, 월요일날 1교시, 수요일날 3교시 있으면 뭐 월요일날 1교시 9시에 몇 반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예약. 이 프로그램은요, 40분 동안 100명의 아이들을 불러서 수업할 수 있어요. 50분짜리 수업인데 40분이면 어떻게 하느냐? 뭐 40분 정도 수업하고요. 10분 정도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도록 유도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걸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유료로 하게 되면 18,000원이에요, 월에. 그렇게 되면 무한정 쓸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무료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요 화면, 위에 있는 회의 화면을 누르면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요청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청으로 들어와서 뭐 하느냐? 저는 카메라 요 내용을 그때 녹화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필요한 내용을 화면 공유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화면에 아래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냥 뭐 지금 설명 들으실 때 겁내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 마우스만 내리면 다 메뉴가 있습니다. 초대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역시 초대라는 게 있거든요. 초대를 딱 누르면 URL 복사하는 버튼이 떠요. 그러면 그 버튼을 누르면 URL이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제가 1반부터 13반까지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반부터 13반 선생님께 부탁했어요. 선생님들 카톡 단체 방에 나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그
카톡방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소를 다 적어줬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주소창을 들어와. 복사한 거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아이들은 지금 선생님들처럼 이제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제 핸드폰이나 제 노트북에 줌 어스 깔아놨다가 그냥 그 회의 메시지 주소창 온 걸 누르면 일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하고 쌍방향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도전하면 매우 쉽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수업은 저는 PPT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든 PPT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쌍방향 수업이 되니까요. 제가 만든 PPT는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슬라이드 쇼를 누르고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르면 자, 퀴즈로 공생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조그맣게 화면 또 뜨고 있으니까 저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도 밑에 떠요 주르륵. 지금은 제 혼자 찍는 거기 때문에 이러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 명이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부터 세계사를 같이 공부하게 된 공기택 선생님입니다. 소개를 좀 하고 학생들도 뭐 인사를 시키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세계사 수업을 위해서 차례 도대체 세계사는 전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화면 전체를 띄우지 않고 차례라는 글자만 띄웠습니다. PPT를 만드는 요령입니다. 디자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나씩 애니메이션에 액션을 주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먼저 차례는 전체적으로 6개 총 단원이 있는데요. 그 단원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알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언제 태어났고 어떤 것들을 했고 문명 뭐 있죠? 인더스 문명. 또 뭐 있지? 황하 문명. 이래가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죠? 동아시아 지역 역사. 동아시아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중국, 한국, 일본. 그렇지. 이런 나라들의 역사를 배우는 거야. 그런데 주로 중국에 대해서 배우겠지. 세 번째는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야. 그러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지? 동남아시아일 수도 있고 또 서아시아, 페르시아. 그렇지.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성장했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게 될 거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형성됐고 고대 로마 문화, 뭐 그리스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중세부로 넘어왔고 근대를 어떻게 맞이했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다가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 이런 거 공부하게 될 거야. 설명을 하면 돼.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는 모든 문장들을 한꺼번에 띄우지 않고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중단어는 한꺼번에 띄워도 돼요. 왜? 지금 당장 공부할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많은 단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앞으로 짧은 시일 동안 배울 인류 출현과 문명의 발생에는 세 개의 목차가 있다. 첫 번째는 세계사의 의미와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왜 세계사를 배우는지 보게 될 거야. 두 번째는 인류의 진화와 무슨 문화일까? 교과서 18페이지 보면 나와. 한번 찾아봐. 아이들은 교과서를 지금 피고 있는 상태니까 그 교과서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자, 뭐가 나오나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선사문화요. 라고. 그러면 저도 맞았어. 박수를 쳐주고 선사문화가 뭐지?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또 아이들이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안 하는 애들 더 많겠지만 그 다음 이게 끝나고 나면 뭘 배울까? 세 번째는 그렇지. 이게 발생하는 거야. 뭐가 발생했을까? 사람들이 살았어. 똥을 쌌어. 밥을 먹었어. 그림을 남겼어. 사람들과 관계했어. 그러다 보면 뭐가 남을까? 그렇지. 많은 찌끄리 얘기들이 남는데 그게 문화야. 문화들이 남으면 그 문화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래? 그걸 우리 그렇지. 문명이 발생해. 이런 문명은 어떻게 알고 있어? 중국 문명? 그렇지. 황하 문명이지. 인도스 문명? 그렇지. 이런 문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특징이 뭔지 공부하게 될 거야. 오늘 그중에 첫 번째 인류 출현과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렇게 저는 하나씩 한 줄씩 파워포인트를 만듭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세계사의 의미, 그 다음에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공부할 거예요. 교과서는 몇 페이지? 12페이지 펴세요. 그렇죠. 자, 그럼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될까? 생각해 볼까요? 자, 누가 떠오르는 생각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없으면 제가 얘기할까요? 자, 뭐예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이건 제가 3월 25일 날짜 캡처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42만 명, 지금은 60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서 지금 세계가 꽁꽁 묶였고 서로 나라를 이동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세계의 문제가 됐어요.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이 문제다, 우리나라가 문제다 하면서 서로 공격했지만 지금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세계가 모두 겪고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하나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 뭐 할 거라고요? 세계에서 의미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뭐 할 거라고요?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자, 한번 외쳐볼까요? 세계사 의미. 그쵸? 두 번째 뭐래요?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그 중에 먼저 뭐 배울까요? 세계사 의미 배울까요? 이렇게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PPT를 많은 분들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시선을 당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한 글자씩 들어가도 당기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꼭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소제목이 있잖아요. 세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세계화 시대에 세계사는 어떨까? 이러면서 세계에 대한 인식 확대 쭉 설명을 해 들어가요. 그러다가 세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대, 요즘에. 왜 확대됐을까? 하면서 가로를 넣게 하는 거죠. 뭐 때문이지? 또 자, 13페이지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나와요. 하면서 시간을 좀 주시는 거죠. 자, 그렇지, 그렇지. 교통 또 하나 있지 뭐 그렇지 통신의 발달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온라인 소통하고 있잖아 집에 있는데 학교 있는 선생님하고 수업도 되고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과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가로놓기 해서 아이들이 맞추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공동체 구성원이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뭐 세계 수업을 오늘 다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전 모든 교재, 모든 내용을 전교가 이렇게 PPT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얼마든지 요것만 띄워도 아이들과 소통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 제가 여기서 공유 중지를 누르면 선생님들하고 또 화면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수업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과 쌍방향으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월요일날 1교시에 5반이다. 그럼 5반 아이들 불러드리면 돼요. 제가 이 주소를 방을 만들어서 주소창을 담임선생님이 만들어준 카톡방에 공유만 하면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돼요. 어디에요? 제가 이걸 그대로 찍어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동영상 녹화를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mp4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되느냐고요? 내 문서에 줌이라는 방이 만들어지고 줌 방에 가면 오늘 녹화했다 이런 방이 하나 또 떠요. 그럼 그 방에 들어가면 F4, mp4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 그대로 올리면 돼요. 유튜브에 올리시든 또 온라인 e클래스,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시든지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쌍방향 수업도 진행했고 또 아이들은 그 쌍방향 수업했던 거에 들어와서 일방향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수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간단해요. 이게 끝났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조금 한 시간 정도만 해보시면 돼요. 물론 PPT 만드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지만 이건 우리 늘 하던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방법을 잘 하셔서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교사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교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왜? 21세기 미래 인재를 키워야 하니까. 저는 고대할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제가 진로, 또 21세기 미래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교육을 시키고 강의하러 갈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죠? 이상으로 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